안녕하세요. 네, 저는 1인 기업 브랜드 미 수쿨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거기서 주로 책 쓰기 코칭, 그리고 글쓰기 강의, 퍼스널 브랜딩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같이 집필한 전민경 작가입니다. 이제 저는 이제 취업부터 창업까지 이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같이 집필하게 되었고, 현재 컬처 파트너스 대표이자 강연가, 그 다음에 작가,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좀 다른 분야이긴 한데요. 거기서 연결된다고 하는 거는 좀 통번역했던 업무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지금 하고 있는 뭐 글쓰기라든가 이런 거 연결선이 좀 되고요. 나머지 일은 제가 거의 다 독학과 배움을 통해서 얻었던 지혜나 경험으로 이 커리어를 좀 쌓았습니다. 네, 저는 이제 처음에는 연결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지금 일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연결이 된다고 생각한 것이 뉴욕에서 커뮤니케이션 학을 전공하면서 뭐 미디어, 각종 미디어 아니면 이제 커뮤니케이션, 소통하는 법, 광고 등등 이제 많은 것을 배운 것이 한국에서 와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고, 물론 이제 영어도 일을 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학에서 배운 많은 소통의 기법이 이제 회사 생활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인사팀 일을 하면서 내가 배운 이런 커뮤니케이션 학과 인사팀의 이제 취업 분야의 일을 접목해서 책을 내면 되겠구나 해서 제가 이제 작가가 되었고요. 지금 하는 일도 이 작가와 교육, 인재개발 쪽으로 제가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연이라고 하면 되게 좀 저희도 좀 궁금해요. 네, 왜냐하면 서로 전혀 다른 장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뭐 직접 연관된 사람은 아니었는데, 또 각자 분야에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또 소개로 아름아름 뭐 전민경 대표님을 소개해주기도 하고, 괜찮은 분이다라고 말이 좀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하는 일을 서로 지켜봤죠. 지켜봤는데 뭐 창업 코칭도 하고 계시고 전 또 퍼스널 브랜딩 코칭하고 있으니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 함께 책을 쓰면 조금 시너지가 나고 독자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죠. 그래서 책을 한번 써보자. 그래서 서로 콜라보를 해보자는 의견이 모아져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혜경 작가님이 먼저 제안하셨어요. 제안은 전 대표가 제가 했습니다.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이제 이 과정까지 와서 이 지금 현재 자리까지 있기에 굉장히 많은 이제 시행착오들을 했어요. 저희 둘 다. 근데 이제 이런 시행착오들을 누가 가르쳐 줬으면 책으로라도 이렇게 디테일이나 사례들로 이제 가르쳐 준 책이 저희 때는 없었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누가 시행착오를 좀 알려주고 그래도 좀 팁들을 주면 저희 같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시작할 때 이제 조금 실수나 어려움을 조금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요즘 트렌드가 뭐 파이어족하고 창업 그쵸. 이래서 요즘 트렌드에도 맞지 않겠냐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기획을 이제 제안을 하게 됐는데 이제 우희 작가님이 흔쾌히 너무 트렌드도 좋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저희가 쓰게 됐습니다. 네. 제가 왜 제안을 했냐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획을 했어도 이제 행동력으로 옮겨서 책을 쓰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제 제가 이 우 작가님한테 이제 제안을 한 거는 뭐 이제 사고나 이제 경력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이 책 쓰기에 관해선 달인이니 행동력으로 옮겼을 때 같이 책을 쓰는데 굉장한 그 속도감이 나겠다는 이제 확신이 생겨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조금 좋은 편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면 그거를 바로 일단 옮기는 해봐요. 이제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 이제 사람을 알게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의 특징은 일할 때 말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은 일을 할 때 말과 동시에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책을 쓰면 금방 책이 나오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음 먹은 거는 좀 그렇게 바로 실행을 하는 편이긴 합니다. 집필은 빨리
됐죠. GP는 빨리 됐는데 네. 이제 기획 잡고 예, 제가 이제 기획을 잡고 하고. 이제 의견을 받아들여서 예, 기획을 잡고 목차를 짰고 예, 그 다음에 서로 이제 의견 반영하면서 반영하면서 내용을 디테일하게 것까지 한 만들었죠. 3, 4개월. 네, 한 3, 4개월 걸렸던 것 같아요. 집필까지는. 사실 공동 집필의 장점은 이제 다양한 아이디어 교류를 통해서 미처 내가 발견하지 못한 것들을 알 수도 있고, 그리고 각자 경험치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여러 가지의 사례들을 넣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고요. 단점은 의견을 조율하는 게 많아요. 예, 사실 뭐 제목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기획으로 가자, 또 어떤 아이디어를 내자, 더 추가 이렇게 하자, 이렇게 의견 조율할 부분이 있다는 게 단점일 수 있지만 저희는 좀 잘 맞는 편이었어요. 의견을 하는데 내가 A를 내놓으면 A 하자, B를 내놓으면 B 하자, 이렇게 잘 맞아서 공동 집필하면서 많이 좀 틀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좀 잘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한 것도 그렇고 이제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데 모든 일은 사실 AI가 아무리 발달되고 AR이 요새 해도 그거를 조작하고 인지하게 하는 건 사람이 하는 일이고 하는데 이제 사람과 사람 간의 일에서 이제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데 소통이 굉장히 원활하게 잘 돼서 저희가 큰 어려움은 그쵸.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보통 공동집필이 사실 어려워요. 어려워요. 맞아요. 예, 왜냐하면 저희 작가들은 공동집필도 많이 하고 이제 저희 친한 작가들하고도 공동집필을 맞아요. 하는데 이렇게 좀 시너지 내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소통이 굉장히 잘 돼서 저희는 이제 어려움이 없었어요. 예. 일단 이제 일에 대한 사고, 맞아요. 동기부여, 그다음에 마인드. 그런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글과 이런 걸 떠나서 이제 아이디어를 끌어낼 때도 이제 사람의 그 기본적인 마인드와 이제 그런 게 필요한데 그 마인드와 동기부여, 그다음 뭐 꿈, 목표 이런 게 굉장히 비슷했기 때문에 그치. 이제 자라온 환경, 뭐 일한 환경이 달랐어도 굉장히 그것이 좀 맞았다고 생각돼요. 예. 저희는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최대치를 발휘했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저희는 또 이거 속편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약간 1단계 초보들을 위한 거라면, 거 실전 입문편이라면 이제 속편으로 정말 조금 더 디테일하고 고도화된 중급편의 책을 해서 저희는 사실 이거를 시작으로 더 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차차 얘기 나누겠지만 중급편의 스타트 선상은 어디부터? 이 밑에서 한 사람인가요? 기업을 그때 퇴사한 이미 이후에 퇴사한 이후에 이제 1인 기업을 이제 시작했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발생하는 어려움과 이제 조금 더 이제 들어간 이제 뭐 프로그램, 뭐 콘텐츠 개발 이게 조금 더 실전편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예, 디테일하게 들어갈 것 같아요. 있는데 이제 퇴사하기 전부터 준비할 수 있는 이제 간단한 방법부터 더 이제 1인 기업을 안정화시키고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1인 기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회사를 꾸릴 수 있고 이제 그런 진정한 어떤 자생적인 힘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더 강조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안 그래도 요즘에 이 책을 내고 이걸 더 많이 사람들한테 알려야지 이 책이라고 하는 게 가치가 더 커지잖아요. 예, 저희는 그런 가치를 보고 책을 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많이 알리자라고 해서 제가 이제 접었던 유튜브를 다시 시작을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것들 알려주고, 또 뭐 입문부터 초급부터 중급까지 이제 좀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블로그에 있는 글감을 다 갖고 오진 않았고요. 거기 있는 소재를 활용해서 어떤 사례화를 한 건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썼던 글 중에 이런 거를 올렸더니 반응이 좋았다라든가 이런 글을 했더니 독자들의 반응이 좋아서 내가 이런 거를 상품화하는 도움 됐다라든가 이런 사례화를 시킨 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블로그를 약간 개인적인 홍보용으로 운영을 해서 이제 책 내용은 조금 이제 저는 이 운영적 관점에서 이제 사례적인 거는 이제 보통 인스타그램을 많이 사용하고 페이스북하고 그럼 이제 거기 썼던 글들 중에서 또 글감으로 가져오신 부분도 있죠. 네, 그럼요. 저희 책에
사례로 네, 다 나왔죠. 들어가 있어요. 네. 사실은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책 제목이 원래는 사직서 던지기 전에 1인 기업을 준비하라였어요. 저희가 받은 제목은요. 근데 둘이 동시에 이 제목은 좀 아쉽다. 네, 제목이 조금 어떻게 하지? 해서 저희가 느끼기에는 약간 그 제목이 좋긴 하지만 너무 답정너의 느낌인 거예요. 예, 너무 답을 주는 제목이다. 그래서 고민을 좀 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리고 제목이 너무 길기도 했고. 예, 길기도 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을 좀 달라고 해서 또 그날 또 저희가 회의를 할 시간이 없었어요. 이제 이 전 대표는 그날 또 이제 일이 많은 상황이었고 저희는 그 다음 날 바로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마침 제가 이제 식사를 하면서 저희 남편에게 좀 물어봤어요. 남편이 직장인이기 때문에 만약 당신이 직장인인데 직장인인데, 이 제목의 책을 나오면 살래 하니까 안 산다는 거예요. 안 산다. 그래서 그럼 좀 팁을 달라. 직장인이 어떤 제목을 지었을 때 살 것 같으냐고 하니까 계속 브레인스토밍 하면서 저한테 완벽한 퇴사라는 제목이라면 살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직장인들의 로망이 퇴사 준비를 잘하고 퇴사를 하는 거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좀 제가 이제 얻어서 출판사에 제안을 드렸고 이 제목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럼 내가 3세 이상을 팔면 내가 자기한테 100만 원을 주겠다. 1%도 더 과한, 왜냐하면 책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이 제목이 좋지 않으면 팔리지가 않는 경우를 않거든요. 저희가 많이 봤어요. 네,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목과 표지가 사실은 8알이다. 판매라고 보는데 그 8알의 그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남편이기 때문에 제가 후하게 이제 쏘겠다라고는 했습니다만, 예, 그래서 많이 사주시면 저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위경 작가님은 저도 사실은 회사를 다니면서 항상 제가 마음속에 품었던 것이 뭐냐면 나만의 회사를 갖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돈도 없죠. 그다음에 실력도 없죠. 그리고 뭐 경력도 짧죠. 그러니까 용기가 없었어요. 근데 그런 꿈이 있으니까 그 다니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걸 해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옷을 좋아하니까 옷가게 창업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그거를 또 하다가 이제 또 잘 안 돼서 접기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할까 하다가 강의를 한번 해볼까 해서 제가 항공사를 근무했기 때문에 그 항공사 경력을 살려서 취업 강의라든가 진로 강의를 나가게 되었고 그것을 직장 생활에 있으면서 병행한 거죠. 그러니까 좀 잘 맞는 거예요. 이런 걸 해볼까라고 마음을 먹었지만 막상 그때는 회사를 그만두고 거기에 올인하기에는 용기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내가 마지막으로 가야 될 길이 나만의 회사를 차리는 거라면 좀 돈을 좀 모으자 해서 일을 하면서 자금을 많이 모았습니다. 많이 모아서 나중에 뭘 할지는 모르겠지만 나가서 창업하게 되면 돈이 필요하니까 자금 모았고 또 회사에 있을 때 차근차근 제 커리어를 쌓으면서 그 나머지 시간에 바깥 활동을 통해서 다른 경험을 쌓은 거죠. 창업도 해보고 거기서 고객 상대도 해보고 세일도 배워보고 마케팅도 공부해보고 이러면서 또 강의도 한번 해보고 하면서 그런 경험을 쌓아서 한 10년 넘으니까 어느 정도는 약간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 정도 경험치라면 나가도 뭐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던 차에 또 마침 또 결혼 후에 큰 결심을 하고 자금도 모았고 경험도 있고 해서 과감하게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네. 이제 유학 갔다 와서 이제 저는 이제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됐는데 이제 굉장히 한 수년간 일을 하면서 이제 항상 이제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게 이게 쳇바퀴 돌아가듯이 맨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뭐 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월급 루팡 하다가 그냥 뭐 시집 가야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있었는데 이제 저는 이제 딱 드는 생각이 이제 내가 뭔가 조금 더 잘할 수 있고 뭔가 나의 가치가 인정을 받을 만한 일이 더 있을 텐데 하고서는 이렇게 찾다가 제가 그 회사에서 이제 인사팀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사원 뽑을 때도 면접을 항상 보고 서류 작업도 하고 하면서 이제 취업 박람회도 저희 회사가 나가서 이제 많은 학생들을 대하면서 굉장히 이제 면접 준비나 취업에 관련해서 이제 학생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처음 들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미지 메이킹, 취업, 면접 뭐 이런 걸로 이제 제가 이제 컨설팅을 시작하게 됐어요. 좀 작게. 근데 그러면서 이제 한 권으로 끝내는 취업 특강을 제가 출간하게 됐고 이제 취업 박람회를 워낙 다니다 보니까 수백 명의 학생의 사례들을 제가 이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례들과 팁을 가지고 이제 책을 출간하게 됐고 이제 책을 출간하게 되니까 이제 대학교 이런 기관에서 굉장히 이제 특강이나 강연을 이제 그 당시에 많이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회사 생활을 하면서 휴가를 내면서 연차를 내면서 이제 병행을 한 거예요. 이제 1인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회사 퇴사 전에 1인 기업인으로 그냥 활동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프리랜서보다는 제가 뭐 페이, 뭐 책, 뭐 작가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미 저는 병행을 하고 있었고 이제 그 일이 잘 돼서 더 많은 이제 오퍼가 들어와서 이제 퇴사를 생각을 하고 이제 더 이제 수익이 나면서 제가 지금 컬처 파트너스를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는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완벽한 퇴사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으로 이제 책의 제목과 이제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창업하는 거죠. 예. 얼마나 되셨어요? 창업을 한 거는 이제 시행착오까지 겹치면 한 5년, 6년 되고 나머지 한 2, 3년은 거의 다 이제 망했고요. 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만큼 이제 오르기까지는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전민경 작가님은 얼마나 되셨어요? 저도 지금 현재 창업하고 해서 이제 한 3년, 4년, 3, 4년 이제 왜냐면 이제 창업하고 뭐 1인 기업을 한다고 해서 바로 1년 안에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왜냐면 발품, 손품도 해야 되고 뭐 영업, 마케팅, 그다음에 콘텐츠 개발, 뭐 세무, 회계 그쵸. 이제 모든 걸 다 이제 혼자 처음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시간과 이제 노력이 이제 굉장히 이제 처음에는 그 콘텐츠 개발해서 시스템이 자리 잡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도 한 3년? 4년? 이제 좀 안정을 좀 찾으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아직 좀 더 갈 길이 먼신 것 같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뭐 저는 이제 좀 이제 친구들 말로는 저보고 야망녀라고 하는데 망녀라고 네, 저는 좀 그런데 야망녀라고 하는데 저는 아직도 사실 이제 목마르다고 해야 되나? 네. 저 느낌 알 거예요. 저도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걸 해냈으니까 그 다음 스텝은 더 할 수 있겠네. 그 다음에 좀 더 규모를 키워볼까. 이게 작은 거를 조금 성공해보면 그쵸. 이제 그게 재미가 붙어서 이게 조금 하면 이것도 되겠네. 이제 이 다음 단계를 계속 이제 꿈꾸게 되는. 연구하게 되는 거죠. 책에도 뭐 작게 각자 어떤 작은 성공을 이루셨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이제 정부 지원금 그거를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을 그건 진짜 대출도 아니고 정부에서 그냥 지원금으로 주는 돈이에요. 근데 이제 경쟁률이 10대 1 정도 됐었어요. 근데 이제 사업 계획서, 서류서부터 이제 발표 그 심사까지 거의 제가 상위권으로 붙은 걸로 알아요. 왜냐하면 이제 금액적으로 뭐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뭐 이렇게 하는데 저의 금액은 거의 1억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돈을 지원금을 받고 회사 세팅하고 직원을 채용하고 뭐 개발을 하면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하면서 이제 저는 거기서 굉장히 성취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리고 제 아이템이 인정을 받았고 그래서 그 성취감을 이루고 나니까 이제 내가 이제 매출과 수익을 잘해서 더 이제 확장을 할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지원금을 받아도 소리 소문 없어지는 뭐 창업 뭐 대표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뭐 꾸준히 이런 저의 경험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러
뭐 책도 집필하고 그다음에 저는 저 나름대로 이제 일을 하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나름 약간의 작은 성공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원이 있고 이제 저는 1인 기업이 아니네요. 왜냐하면 저는 1인 기업부터 시작을 했는데 했죠. 규모를 키운 거죠. 그걸 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1인 기업에서 규모를 키우고 싶은데 돈도 없고 좀 용기도 안 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단계에서 저는 이제 정부 지원금이라는 거를 받게 되면서 이제 규모를 키울 수 있겠구나 해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간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람들이 창업한다고 회사 세워야지 뭐 종잣돈 없어 아니면 그냥 돈 몇 억 가지고 뭐부터 차려야지. 그치. 저는 이제 그거는 반대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제가 본 적이 없고 예. 그래서 일단 1인 기업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개발하고 그걸 그치. 인정을 받으면 중간에 정부도 알아주니 이제 좀 키울 수 있게 되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아이템이 뭐였어요? 저는 이제 외국어 교육 관련 프로그램인데 이제 다른 나라에 저희 한국어를 알리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개발을 했고 이제 발표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검증하는 기간이 있어요. 저희가 그거를 돌리고 있는데 그 이제 좀 더 이제 확장을 하고 싶어서 이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저희가 그 앱이 나라별로 돼 있어요. 그 앱이 왜냐하면 저희 그 외국이니까. 외국이어서 그 앱 같은 경우 아이폰 앱 같은 경우는 이제 나라마다 지정을 해서 어플이 이제 깔리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보통 동남아시아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뭐 보통 어떻게 한국말 배우기 뭐 이런 건가요? 코리안 스터디스. 코리안 스터디스. 영어인데? 네. 그럼 이제 또 현지 말로 바꿔요? 번역을 해요? 아니요. 그 동남아시아나 이제 미국이나 뭐 이제 저희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들어오는 접속하는 나라가 찍혀요. 그러면 거의 근데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거의 영어를 잘 하고요. 예, 베트남, 뭐 캄보디아, 그다음에 뭐 방콕,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여기서 많이 들어옵니다. 저 정말 작은 성취인데 제가 이제 퇴사한 다음에 창업을 하고 외부 강연이나 책을 쓴 다음에 외부 강연에 의지하지 않고 제가 사람을 모아서 제가 모객 행위를 하고 그다음에 이런 활동을 통해 가지고 내 스스로 마케팅과 세일즈를 통해서 제 목표가 단돈 20만 원 버는 거였어요. 작은 성취가요. 왜냐하면 그거는 외부 강의 한 번 나가면 벌 수 있는 금액 이하지만 내 스스로가 진짜 마케터가 돼가지고 한번 사람들을 모아서 강의를 하자 이게 제 목표였는데 그거를 이제 첫 달에 한번 이뤘어요. 예, 그리고 뭐 지금은 몇 배를 더 벌지만 그때가 작은 성취였고 그 의미가 내가 이런 외부 환경이나 어떤 기관 강연을 가지 않고 내 자체로 세일즈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작은 성취를 느꼈고 그리고 또 작은 성취가 내가 쓰는 책 말고도 다른 사람을 코칭해서 책을 내게 해준 그러니까 저자가 되게 해준 그런 경험이 많거든요. 네, 그런 걸 통해서도 성취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기획을 해주고 목차를 짜주고 그분이 이제 그냥 평범한 직장인 분이었는데 저자가 되게 해주고 강연가가 되게 해주는 그런 걸 제가 이제 한 거죠. 기획을? 네, 기획을 한 거죠. 저는 회사 다니면서 제 창업지원금을 제가 많이 모아놨습니다. 창업지원금을 모았다는 건 월급으로 저축했다는 말이에요? 월급과 뭐 세컨드, 썰드 작업까지 하면서 회사 다니는 중에 네네 이제 여러 번 했고 재테크도 하면서 이제 그 월급을 가지고 운영을 먼저 해본 거 자금 운영을 해본 거죠. 제가 스스로 하면서 이제 월급 말고 그 월급을 가지고 아니면 부업을 통해서 또 그 돈을 가져서 재테크를 통해서 이제 불리는 작업 그런 거를 연습을 많이 해본 거죠. 그 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자본금으로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거였죠. 제가 어차피 회사 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어차피 선배들을 보니까 40 넘어서는 거의 나가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직할 때도 없고 그쵸. 40대는 이후에는 이직 너무 힘든 게 거예요. 힘들고. 예. 저는 이제 지상직이었거든요. 아. 예, 이제 사무직이었는데 그게 더 좋았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업무를 배울 수 있었거든요. 마케팅부터 세일즈부터 시작을 해서 뭐 CS 관리도 해보고 회계도 해보고. 근데 이런 것들이 그땐 힘들었지만 다 도움이 예, 되는 1인기 거지. 하면서 더 필요한 것들이었거든요. 코리안 오피스, 한국 오피스에서 한국 지사. 중국 여행사, 중국 항공사. 네, 맞습니다. 네. 헤드 오피스는 중국에 있고, 이제 코리안 오피스, 그러니까 한국 지사, 네, 거기서 일했던 거죠. 의뢰를 들어오시는 분들은 보통 블로그나 이제 인스타그램 DM으로 다 오시거든요. 근데 블로그나 DM에 뭐 고객 받습니다. 상담은 뭐 상담료는 어떻습니다. 이렇게 막 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제가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공지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 예, 받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연락을 달라. 그렇게 하면 저한테 이제 그렇게 다 온라인 연락이 오세요. 어떻게 보면 이제 홈페이지가 필요 없는 거네요. 홈페이지 역할을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그렇게 브랜딩을 했죠. 홈페이지처럼 만들었죠. 블로그 이름이 그냥 브랜드미 스쿨이라고 제 그냥 1인 기업 명을 쓰고 있어요. 브랜드미? 네, 스쿨. 그러니까 나 자신을 브랜딩 한다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좀 언론적으로 접근을 하자면은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나를 브랜드화해서 특정 분야를 딱 떠올렸을 때 내가 떠오르게 하는 거죠. 그런 과정인 거고, 혹은 어떤 특정 분야에서 나만의 가치를 높여서 내가 그 분야에 인정을 받게끔 하는 게 퍼스널 브랜딩의 기본 어떤 원론적인 접근 방법인데, 제가 생각하는 퍼스널 브랜딩에서 나를 브랜딩한다는 건요. 그러니까 누군가 말을 했어요. 도연 스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도연 스님이 그분 뭐 반창고 쓰신 분이잖아. 그분 명상하시는 분이잖아라고 누군가의 입에서 한마디 나오는 그 한마디가 나를 브랜딩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를 처음 알았어요. 나를 모르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궁금했어요. 근데 제 블로그에 들어가 보고 제 인스타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네 라고 그 사람이 인지하고 이 사람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들이 저를 말할 때 이분 작가 메이커네 라고 말하거든요. 이분 작가를 키우는 사람이네 라고 그 한마디가 나오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게 바로 나를 브랜딩한다. 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과거엔 좀 힘들었는데 지금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알고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이분 작가 브랜딩 하시는 분이잖아. 작가 메이커잖아.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잘 가고 있구나. 네, 하고 있습니다. 인큐베이터 역할이라고. 어떻게 보면 연예인을 키우는 기획사처럼 그쵸, 기획사 작가를 키우는 기획사 기획사 같은 느낌인 거죠. 네. 기획사 대표분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더 이제 확장을 하고 키워야 되긴 하겠지만 이제 그렇게 제 자신을 브랜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또한 아직도. 그러면 나중에 직접 출판사도 하시겠는데요? 그것도 수익 모델에 있긴 있어요. 예. 그렇게 돼간다면 저도 이제 더 실력이 늘고 많은 저자분들이 결정하게 된다면은 출판사도 할 수 있겠다라는 지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취감을 느낀다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업주부 7년, 8년 차 되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정말 저를 찾아왔을 때 힘들었거든요. 제가 그분이 안 보였던 그 부분을 캐치를 해서 기획을 해주고 그분이 책이 나온 다음에 지금은 강연가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1인 기업가까지 되신 분이 있으세요.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그분의 삶의 성장을 제가 도와줬다는 거에 대한 성취감을 느끼고 또 어떤 분은 정말 제로 베이스 제가 볼 때는 이제 어떤 과거의 이력상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라고 고민했던 분이 있는데 그분도 잘 이렇게 보니까 스토리상 하나 캐치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분도 기획을 해주고 나서 지금 출판 계획이 됐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면 타인의 그 삶이나 스토리가 어떤 누군가가 보기에는 가치가 없고
또 별 볼 일 없는 삶이라도 누군가의 손에 나의 기획자의 눈에는 그게 가치가 있고 가치를 부여해주면 그 사람의 그 삶이나 인생에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걸 제가 느낄 때마다 어떤 성취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 책에서는 이제 저희가 말하고 싶은 건 그냥 직장에서 상사가 뭐라고 하고 뭐 연봉이 오르지 않고 아, 이 일 정말 하기 싫다. 원하지 않는 일 하고 싶지 않고 내가 그냥 가슴 뛰는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난 퇴사를 해야겠다. 이제 그런 뜻이 아니고 인생에서 이제 길게 봤을 때 정말 그렇게 갑작스러운 퇴사가 아니고 이제 미래를 봤을 때 이제 회사에 뭐 70, 80세 뭐 이렇게까지 100세 뭐 100세 이상이라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다니지 못할 거잖아요, 저희가. 그쵸. 근데 이제 사람들이 보통 이제 회사에서 일하는 일을 굉장히 사소하게 생각하고 뭐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다 보면. 근데 회사에서 아무리 정해진 일을 반복하고 똑같은 일만 한다고 해도 뭐 기획자, 기획팀 뭐 이런 거 아니라고 해서 뭐 똑같이 뭐 매출 관리, 뭐 수금 관리만 한다고 해서 그게 전혀 쓸데없는 일이 아니고 나중에 그런 것들이 다 회사에서 일하는 것들이 쌓여서 그리고 그것이 정말 1인 기업인을 할 수 있는 그 근육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아, 나는 퇴사하고 창업을 할 거야. 난 퇴사하고 1인 기업인 해야지. 이게 아니고 회사를 다닐 때부터 조금씩 준비를 해서 이제 저처럼 이제 병행을 할 수도 있고 많은 분들이 또 지금 그렇게 조금씩 회사를 다니면서 준비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들이 나중에 회사를 나왔을 때 퇴사를 했을 때도 성공률이 훨씬 높고 더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퇴사 전에 저는 준비를 하라고 보통은 말씀을 드리고 퇴사하지 마시라고요. 절대 어떤 학생이 저를 찾아와서 이제 컨설팅 옛날에 했던 학생인데 취업 특강으로 일단은 당장은 퇴사하지 말고 퇴사하고 창업을 하겠다는 마인드예요. 다 사람들이. 그쵸. 근데 회사 다닐 때부터 조금씩 준비를 한 다음에 병행을 하고 어느 정도 이 콘텐츠 개발을 하고 이 창업에 해서 아이템을 돌려봤을 때 약간의 수익이라도 나야 그치. 퇴사를 해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약간의 그러면 언제 퇴사해요? 그 시기는 수익이 조금씩 나고 준비가 됐을 때 그치. 준비가 됐다는 의미는 수익이 나고 이게 이게 시장에서 검증이 됐을 때 타겟 고객이 있네. 이걸 확인했을 때 퇴사를 하고 그 아이템과 콘텐츠 개발한 것으로 1인 기업가로 활동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저희는. 그렇죠. 모든 그쵸. 창업에는 리스크가 있죠. 있죠. 예. 당연히 무서웠죠. 무서웠고 무서웠고 하면서까지 그냥 사실 회사 다니면 편하죠. 편하죠. 아니 주말도 쉴 쉬고. 수 있고 뭐 야근이 있다 하더라도 주말에는 쉴 수 있고 주말에 일을 한다 하더라도 수당 나오고 뭐 요즘은 이제 주 5일이기 때문에 그쵸. 안 되는데 당연히 무섭고 한데 이게 항상 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그래서 이제 무작정 이제 난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서 퇴사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퇴사를 했더니 생각보다 내가 못 버는데 그치. 괜히 퇴사했나 그치. 하고선 다시 이직을 재취업. 해서 재취업을 하는 분이 거의 50%, 50% 이상. 이상. 그래서 창업을 했어도 이게 그 저희 창업지원금 그때 정부지원금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하는 창업진흥원에서 이제 지원금을 탄 분들도 지원금을 탔어도 그거를 회사를 했어도 다시 재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원을 네. 받고도 이제 네. 그게 사실 1, 2년 하다가 다시 재취업을 하거나 역시 이거는 아니야 회사 생활이 제일 편하네요. 이렇게 그치. 하는 분들도 많아요. 네. 사실 저는 만족해요. 저는 제 삶의 네. 만족도가 네. 높거든요. 네. 일단은 이제 일과 삶의 밸런스가 잘 맞고 그리고 이제 회사 다닐 때는 어쩔 수 없는 게 많잖아요. 내가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는 게 많고 또 보기 싫은 상사와도 대면하는 경우가 많지만 1인 기업을 하고 난 다음에 일에 하는 방식은 내가 원하는 사람을 내가
이렇게 전 대표처럼 내가 원하는 사람과 같이 콜라보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조율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조금 통제가 가능한 것들이 많다는 거. 예, 그게 삶의 만족도가 높은 거고 그리고 성취감도 더 높아요. 경제적인 부분도 더 높진 않죠. 경제적인 부분도 저는 직장 생활 할 때보다 더 풍요롭게 그 요즘 시대 재테크 안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드리는 시간에 대비해서 이 정도의 수입을 올리려면 직장 생활에서는 진짜 더 뼈 빠지게 일을 하고 수당도 뭐 받아야 5일 되고 내내, 뭐 5일 내내 8시부터 야근하고 6시. 주말 출근해야 되지만 지금은 하루에 뭐 4시간, 5시간만 일해도 그 직장 생활에 보다 더 많은 거를 벌 수 있으니까 어떤 만족도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예.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의 복지나 또 워라밸은 좀 잘 지켜지고 아니 근데 야망녀라서 지금 모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러지 않는데 저의 성향이 좀 약간 일 이제 그쵸. 중독인 게 워커홀릭, 있나요? 워커홀릭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본인은 원래 잘 몰라요. 근데 저는 이제 원래 이제 조금 인생이 치열하게 살아온 케이스라 이 치열하다는 게 항상 학교나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좋은 학교 뭐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영어 못하는 데 가서 처음에 영어도 잘해야 됐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졸업을 잘 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고 좀 미국 친구들만 막 사귀었고 한국 사람들하고는 이제 어떻게 놀지 않아서 좀 욕도 먹고 했는데 그게 좀 이제 항상 이렇게 좀 치열한 게 몸에 배다 보니 회사 생활도 그렇고 제가 지금 현재도 그렇고 항상 이제 그게 약간 몸에 습관이 배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메모하고 제가 이제 뭐 업무 일지도 얘기하고 스케줄 관리도 책에 얘기를 했는데 모든 유명한 사람들도 그렇고 뭐 배달의 민족 CEO도 그렇고 다 뭐 유명한 대기업 회장님들도 하면 진짜 뭐 스케줄 관리 뭐 물론 비서님들이 해주시지만 메모를 하고 이제 기억하고 자기 스케줄 관리하고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좀 철저하게 다 적고 기억하시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저도 좀 그런 스타일인데 그러니까 사실 주말에도 이제 항상 바쁘고 피곤하긴 한데 이제 워라벨이 글쎄 가능할까 저는 그러니까 근데 가능은 한데 제 성향이 워라벨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상황차도 있는 것 같아요. 전 대표님은 아니 전 대표님은 일단 솔로이시고 그러니까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어떤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그렇지 미혼이니까 그런 게 또 되세요. 이제 만약에 제가 자기 개발을 하지 않거나 1인 기업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주말에 굉장히 많이 쉬고 놀러 다니고 뭐 했을 것 같아요. 제가. 거의 이제 직장만 다녔겠네요. 그러면. 그럼요. 직장만 주말에, 계속 다니고 그냥 자기 개발하고 자기 개발 했을까요? 이제 이거 1인 기업 하지 보통 직장인들은 자기 개발을 잘 안 하잖아요. 그래요. 예. 쉬어요. 아니 보통 이제 뭐 여행을 가거나 뭐 축구 동호회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행을 가는 사람도 있고 캠핑을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구나. 뭐 보통 여가라고 봐요. 여가를 많이 즐기죠. 네. 저도 투잡을 한 케이스라서 그러니까 사실상 직장 다닐 때에도 여가라기보다는 미래를 준비하는 입장으로 저는 하셨네요. 많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누가 뭐 시켜서가 아니고 돈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냥 제가 그냥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랬던 거 아니에요. 저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랬네요. 여가 활동을 한 게 아니고 그 창업하고 강의 나가고 했었으니까. 만약에 여가 활동을 한다면 여행을 가서 뭐 이 관련된 책을 읽고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게 힐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네요. 지금 듣고 보니까. 네. 그 회사에서 항상 이제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회사를 하다 보면 이제 뭐 사람과의 관계, 업체와의 그쵸, 관계, 뭐 일을 했는데 아웃소싱 거기서 제대로 안 해줘서 뭐 굉장히 힘든 관계. 이제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운동을 하거나 뭐 어디 카페 가서 정말 책을 읽거나 운동도 하고 좀 많이 그런 편이에요. 직장인에서 사업가가 이제 되셨는데 어렵게 느껴지던 때도 있으셨던가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직장인에서 사업가가 된 다음에 이제 힘든 게 있다면 예기치 않은 변수가 늘 발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직장에 있을 때는 보호막이 많잖아요. 예, 상사가 될 수도 있고 동료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이 터지면은 서로 이제 코워킹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지만 이거는 어떤 변수 생기면 제가 혼자 다 스스로 깨우치면서 다쳐가면서 알아가야 되는 과정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 뭐 코로나 같은 그런 변수 이런 게 생기면은 제가 통제할 수 없는 거에 대한 그런 감당할 부분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려움, 혼자 모든 걸 다 감당하고 책임지고 결정하고 그리고 다음 대책까지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좀 힘들다면 힘들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죠. 모든 거에 대한 책임을 다 집니다. 그때 되면 잠도 못 주무시기도 하시겠어요.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예. 잠은 사치인가요? 잠을 못 잘 때도 있어요. 잠을 예. 못 자더라도 일하는 게 아까 힐링이라고 하셔서 네네네. 왜냐하면 그게 사실 좀 스트레스 받기도 해요. 예를 들어 예기치 않은 변수라고 하는 게 그런 외부적인 요인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 뭐 어떤 사람과의 관계도 스트레스 될 수도 있잖아요. 예기치 못하게 저의 어떤 수강생이었는데 알고 보면 뒤에서는 막 저를 욕하고 있는 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스트레스가 되긴 하지만 그런 것도 제가 독립을 한 이상 내가 감당하고 극복해야 되는 과정이 아닐까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얘기를 막 한 적이 있잖아요. 네, 그쵸, 막 그쵸. 그래서 예. 제가 그랬어요. 작가님 어차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배운다 이런 케이스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대처를 해야겠다고 그쵸, 예, 이제 예. 항상 어려운 일이 변수들이 생기니까 그쵸. 그래서 사실 변수들이 생길 때 제일 중요한 건 그 안 좋은 일을 당해서 이거 정말 못하겠다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조금 우리도 편해지고 상황이 편해질 수 있을까 이제 항상 그 얘기를 같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이게 좀 요령이나 팁이 좀 있을까요? 병행을 한다고 했을 때 미래의 뭐 개인 1인 기업이나 퇴사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저는 이제 약간 작은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라고 하는 게 이제 회사를 다니다 보면 이제 그런 좀 도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병행하기가. 그럼요. 근데 이제 뭐 딱 거의 두 가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이나 뭐 취미 생활 아니면 자기가 굉장히 좋아하는 뭐 여가 생활, 취미 생활이나 이런 거를 콘텐츠 개발해서 그걸 창업 아이템으로 변화시키는 그 케이스도 있고 예를 들면 한 학생이 이제 제가 책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옛날에 컨설팅을 했던 학생이 있었는데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원급의 그 학생이었는데 회사에서 이제 사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회사가 너무 안 맞다고 퇴사를 하겠다고 해서 전화가 와서 뭐 물어본다고 이직하는 데서 창업을 해야겠다. 근데 이제 제가 그랬죠. 일단은 퇴사하기 전에 좀 창업할 거를 한번 해봐라. 근데 이제 이분이 메이크업이나 뭐 이미지 메이킹이나 이제 옷 같은 건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뭐 어떻게 보면 SNS에서 그거를 이제 해서 유튜브까지 해서 조금 이제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니까 뭐 여기저기서 무슨 메이크업도 이제 약간 의뢰가 들어오고 메이크업 뭐 직장인이 따라하기 쉬운 메이크업 이래서 유튜브로 하니까 그게 굉장히 조회수가 많이 나왔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취미 생활로 이제 주말이나 주중 밤에 조금씩 해서 조금 병행한 케이스도 있고 그다음 제가 아시는 분은 이미 이제 회사에서 부동산 관련 법을 이제 회사에서 그 부서에서 맡아서 하셨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아무래도 미래에 이거 언제까지 이 회사에서 있을 수 있을까 아무래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부동산 중개소를 뭐 차리고 이런 것도 고정비가 많이 들고 하니까 이제 부동산 관련 본인이 해봤던 업무, 전문 지식, 쌓았던 노하우를 이제 뭐 약간 부동산 프로그램을 만들고 부동산 동호회에 하시고 운영하시고 이렇게 조금 소소하게 하시면서 부동산 그 동호회가 카페가 커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병행을 회사에서 하면서 나중에 이제 1인 기업으로 좀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이제 처음부터 너무 막
진짜 거창한 거를 막 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 소소하게 자기가 정말 관심 있는 분야를 취미 생활 아니면 여가 생활 관심 있는 분야를 조금씩 한번 콘텐츠 개발을 해보고 다양한 SNS나 미디어 채널을 사용해보고 아니면 자기가 회사에서 맡았던 전문 업무가 있는데 그 업무를 조금 변형하는 방법도 있고 그치. 그래서 쉽게 조금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병행을 하면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이 특별히 좋은 이유가 있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사람들이 전문가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석사 받고 박사 받고 좋은 대학 나오고 자격증 딴 사람만 전문가잖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개인이 가진 어떤 경험, 성공 사례, 작은 성취 경험을 더 크게 평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 파워 인스타그래머인데 그분은 경력을 보니까 편의점 알바가 전부예요. 20대인데. 근데 그분이 인스타그램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지금 20만 팔로워가 되더라고요. 그분이 인스타그램 강의를 열면 바로 마감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전문가여도 될까요? 아니잖아요. 이게 학벌이나 이런 걸 떠나가지고 자기가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노력하고 그만큼 키워봤던 경험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인스타그램 전문가다라고 인식하고 그 사람에게 어떤 고객이 되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대가 변했고 그다음에 과거에는 인스타그램이 어딨어요. 인스타그램, 유튜브, 그다음 블로그 이런 게 없었지만 지금은 이런 게 발달했기 때문에 마케팅이라든가 홍보 활동도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제일 좋은 시기다. 자기가 가진 재능과 그쵸? 가치를 정말 훨씬 잘 표현하면 더 표현하고 그게 또 굉장히 주목받을 수 있는 시대다. 예, 지금이 제일 좋은 시대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선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선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잘 되는 분들 보면은 누구나가 할 때 이미 시장이 포화됐을 때는 이미 절대 안 해요. 근데 이제 먼저 남보다 조금 앞서서 한 발 두 발 앞서서 하면은 남들이 되네 할 때는 이제 안정화되는 거죠. 네. 이건 좀 크게 먹으려면 그렇죠. 예, 선 진입을 해야 한다는 거죠. 예. 후회 아닌 후회가 어떤 게 있나요? 네. 후회 아닌 후회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제가 이제 사람의 컨텐츠를 제가 봐주고 기획해주고 그리고 이제 퍼스널 브랜딩 코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사람을 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출판 기획이나 퍼스널 브랜딩 코칭이라고 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다 봐야 돼요. 과거의 이력, 뭘 좋아하고 어떤 가치관이 있는지 보는데 그러면 알게 모르게 그 사람에게 그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많이 개입을 하는 상황도 있어요. 이렇게 가자라고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개입을 조금 과하게 반응이 들어간다면 상처가 될 수 있고 그분한테 불편할 수도 있죠. 이제 그런 거를 제가 지켜보면서 내가 굳이 이것까지는 안 해도 되는 건데 너무 사람의 삶에 깊이 개입을 해서 이 사람을 불편하게 하거나 혹은 우리가 이 정도의 관계가 되지 않을 건데 이런 관계를 만드는 건 아닐까.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이제 그런 약간의 어떤 후회라면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후회인 것 같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저는 되게 만족스럽거든요. 네, 근데 사람 관계라고 하는 게 근데 직장을 가든 어떤 일을 가든 다 발생할 수 있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잘 극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퇴사와 창업을 동시에 이제 고려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해주고 싶은 말씀. 만약에 퇴사 후에 창업을 준비하겠다고 마음 먹은 분들이 있다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막연함 그리고 잘 되겠지? 이런 좀 근거 없는 장밋빛 인생은 먼저 고려해서 하지 마시고 정말 철저하게 계획하고 작은 계획부터 시작을 해서 내 라이프 계획까지 6개월 그리고 1년, 3년까지 바라보는 그런 통찰력으로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진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슴 뛰는 삶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책임감이 없는 말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른이잖아요. 어른이니까 내 인생에 책임을 지려면
내가 리스크도 관리해야 되고 만약에 안 됐을 때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저는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 안 됐을 때 해서 저는 1년치의 생활비를 다 모아놨어요. 만약에 이게 수입이 안 벌리면 내가 내 삶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갖고 좀 철저하게 계획을 하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직장인에서 창업을 하면은요,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나 역시 안 되네. 이거 실패야. 난 역시 창업해질 아니야. 라고 포기하는 순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 시행착오를 잘 극복하면 잘할 수 있어. 라는 좀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다시 트라이하고 수정하고 또 트라이하고 수정하다 보면은 정말 본인이 원하는 분야에서 창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부지런한 새가 이제 먼저 이룬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어떤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제 1인 기업인 하면 경제적 자유와 시간의 자유로움. 그치. 딱 그 두 가지만 해서 내 시간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내가 원할 때 이제 돈 벌 수 있고 이제 뭐 SNS로만 하면 뭐 회사 안 나가도 되고 재택근무해도 되고 이제 굉장히 이제 또 쉽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맞아요. 1인 기업가는 이제 특히나 부지런해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마케팅, 홍보, SNS, 회계, 세무, 뭐 영업 다 하죠. 뭐 안 하는 게 없어요. 혼자 다 해야 돼. 맞는 엔터테이너예요. 그러려면 정말 손품도 팔고 발품도 팔고 많은 시행착오를 해야 되는데 부지런하지 않으면 수익 구조로 연결될 수가 없어요. 첫 1년, 2년, 맞아요. 3년째 돼서 이제 이렇게 안정이 되고 하는데 좀 자유롭게 생각을 하시고 쉽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조금 1인 기업가는 처음 시작해서 수익을 내기에는 조금 이제 힘드니까 저는 정말 부지런해야 된다. 1, 2년 차는 수익으로 연결돼서 안정되는 그 과도기까지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책에서도 프리랜서하고 1인 기업가의 차이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보통 1인 기업인을 프리랜서라고 막 헷갈려 하는데 저희의 그 정의로는 이제 프리랜서는 그냥 발주 뭐 누가 되면 이제 외주 받아서 일하고 뭐 디자이너 분들 뭐 일하고 뭐 그냥 돈 받고 좀 쉬고 어떤 회사에 이제 의뢰해서 또 이제 일 주면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수동적인 업무인데 저희는 이제 그 1인 기업가는 혼자 일한다고 프리랜서가 아니고 수동적인 것도 아니고 정말 능동적으로 자기의 그 가치를 끄집어내서 그 콘텐츠를 개발을 해서 자신을 이제 브랜딩화를 시키는 게 1인 기업가니까 이 프리랜서의 마인드로는 이제 조금 이제 어렵죠. 1인 기업가로 성장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굉장히 부지런함과 자신만의 그 차별화된 아이템을 저희가 찾는 법도 책에 저희가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게 진정한 1인 기업가라고 저희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정말 그 부지런함. 왜냐하면 부지런하지 않으면 돈이 벌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 두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